인터뷰 진행자 이찬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도TV의 윤클입니다. 지난주 첫 출연이셨는데 진행을 맡으셨는데 어떠셨나요? 그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리액션을 하는지를 영상으로 만나보니까 좀 자중을 해야겠다. 하지만 색다른 경험에서 재밌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왔습니다. 2025년부터 유승TV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만남인데 누구실까요? 네, 오늘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 걸맞는 특별한 특별시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서영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별한 시민 서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뵀었어요. 단체 모임에 갔을 때 한번 뵀었는데 네네. 어떤 분인지 오늘 이제 드디어 알게 돼서 정말 기대가 되고 네, 설렙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취미랄까? 책을 만들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네, 대학원에서 제가 창업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들 멘토링하고 컨설팅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연이 한 10년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집에 책장을 뒤져봤더니 예전에 한 10년 전에 같이 나름대로 쓴 책도 있고 네. 근데 그때는 창업 활동가로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10년 후에 이제 봤을 때는 창업을 창업학과. 네. 야, 정말 다양한 네. 하잖아요 이게 12년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렇죠. 여기 세종시 연구원 언제 처음 오셨나요? 제가 2014년도에 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신도시는 아무래도 구획 정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네, 그쵸. 그전에는 어디에 사시고? 그전에는 저희가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파주에도 있었고 뭐 구미도 있었고 천안 아산에도 있었고 거의 전국구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다양한 관심만큼 다양한 곳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요즘 세종에서 사시면서 이제 많이 적응도 되시고 이제 자리도 잡으셨을 것 같아요. 네. 좀 관심 갖고 활동하시거나 세종에서 제가 품앗이 교육에 대한 것을 관심이 있어서 세종에 오자마자 참교육 학부모회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회원으로 활동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돕다 보니까 임원까지 하게 돼서 활동을 굉장히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는데 세종에 와서 그 시민단체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알게 됐고 또 여러 분야에서 참여를 한동안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너무 좋은 그런 재능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봉사다 보니까 지속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물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이제 고대 대학원 창업학과를 들어가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졸업을 했어요. 올해 졸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세종시에서는 활동을 거의 제가 안 했었어요. 서울에는 영상물 심의 등급 위원으로서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대학원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세종에는 거의 활동 안 하고 얼굴을 안 비쳤었죠. 네, 그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사시다가 어쨌든 아이들의 교육이나 네. 도전 환경에서 아이들 좀 교육을 하고 그렇죠, 싶다 오셨고 그렇죠. 네. 오신 다음에 바로 시작하신 게 창교육학부모. 그렇죠. 창교육학부모에서 네. 사실 창교육학부모가 세종시에 그러니까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생긴 네. 거의 첫 번째 좀 나름의 가치를 표방한 시민단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네. 그 시작할 때의 네. 좀 상황이나 네. 그때 좀 재밌는 얘기라든지 지금도 저희가 이제 집행부 분들을 만나는데요. 그 당시에 집행부. 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밖에 가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당시에 우리는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완벽할 수 없어서 모자란 부분을 톱니바퀴 이렇게 맞추듯이 착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착 맞춰서 착 돌아가는 그 느낌.
와, 그 사람이 사람 간에 모자란 부분을 진짜 거의 완벽하게 채워주는 느낌? 다 모여서. 그래서 그 어떤 일을, 이슈를 선점하고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단합을 잘하면서 단결력 있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때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다. 지금도 우리는 동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네. 저도 참학해보니까 네, 했죠. 네. 제일 뿌듯했던 거는 회원들이 저희가 첫 창기에는 이제 참학을 모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이 회원들이 가입을 했었는데 중후반으로 가면서 회원들을 홍보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뿌듯했어요. 되는 집. 네. 엄청나게 활성화가 많이 됐었죠. 그러면 산업 활동 하시면서 네. 가장 이제 업적 아니면 가장 뿌듯했던 네. 활동 있으면 좀 네.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잠깐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에 가니까 저희 그때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걔가 교복을 예쁘게 입고 등교를 할 때 아 그냥 예쁘다 하고 보냈는데 학교에 실제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걸 보니까 애들이 그 블라우스 위에다가 체육복을 입고 스타킹 신고 그 입은 채로 체육복을 입어요. 그러면 애들이 팔이 안 올라가. 체육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자아이들은 신체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그 교복을 입고 그냥 일제 때부터 이제 제복식 그게 교복이 온 거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그 교복에 의해서 뭐 넥타이를 했니, 리본을 했니, 안 했니, 조끼를 입었니, 안 했니, 치마가 짧냐, 이게 선생님과 학생들의 분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벌점을 주고 그거 가지고 뭐 네. 그죠? 예. 뭐 청소를 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네, 처벌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심각해졌었는데 제가 학교에 가서 이거를 편한 교복, 그야말로 이제 원단도 좀 더 편하고 일률적으로 같은 디자인을 입기는 하지만 원단도 편하고 활동하기에 더 편한 그야말로 편한 교복 이런 거를 있으면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편한 교복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르니까. 저도 이제 참학에 신문 기사를 하나 보고 제가 최종 참학에서 처음 제의를 한 거였어요. 편한 교복 추진 운동을 한번 해보자 했었는데 제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교복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선생님 제발 바꿔주세요. 저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너무 불편한 거야. 그냥 저는 제 딸이 등교할 때 그냥 아 예쁘구나 라고만 보냈는데 제 딸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보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참학에서 3일 만에 1000명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편한교복 패션쇼도 하고 편한교복 패션쇼를 할 때 전국에서 다 왔었어요.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저 멀리 막 김포, 부산 이런 데서도 막 오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카탈로그 하고 그래서 세종시에 지금은 편한교복이 되게 많이 보급돼서 그거를 처음 제안해서 토론회하고 설문조사하고 교육청에서 그걸 반영하고 각 학교로 또 보내고 각 학교에서 운영위를 거쳐서 편한교복을 이제 학교에서 반영하기까지 입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몇 년 전에 그 강원도나 타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냥 그 교복을 입어요. 제복식 교육을 입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 교복을 안 입고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복은 장롱 속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년 동안 그 입지 않은 교복 때문에 손실되는 비용이 350억인가 그래요. 강원도만 조사했을 때도 제가 정확히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손실되는 비용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세종에서는 아이들이 편한 교복 하면서 계속 입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진짜 뭐 경제적으로도 아이들 건강에서도 그 아이들과 선생님 간에 그다음에 아이들과 엄마들 간에도 굉장히 저는 뿌듯한 평가라고 그때,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부모기 다니까 네. 내 아이가 세종에 와가지고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 네. 교육과 참학이랑 이 방향이 맞았던 거예요. 저는 그 전부터 품앗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첫 참학의 강의를 제가 들으러 갔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랑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결이. 그래서 아 나는 이거를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 속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된 거죠. 부지부장님 역을 하셨다는데 네, 네. 회원에서 좀 더 이제 네.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신 계기가 네. 있으실까요? 제가 부지부장을 잠깐 하고 사무국장을 좀 더 오래 했었어요. 제가 회원이긴 하지만 이 운영진 분들이 다 봉사로 하는 거잖아요. 뭐 월급을 받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돈 내고 자기 열정 내고 시간 내서 활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회원으로서 회비 10,000원 내고 그 혜택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행사 끝나고 잠깐 도울 일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가끔씩 이제 도우미 모집을 해요. 어떤 행사 있을 때. 그때 제가 좀 지원을 해서 호기심도 많으니까 이것저것 질문하고 했더니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섭외 알아본 거죠?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창업가를 지금 졸업하셨잖아요. 우선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창업을 바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그 어떤 아이템을 찾아보고 싶어서 창업학과를 들어갔고, 근데 그 안에 이제 제가 창업학과를 들어가서 대학원에서 금융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계속 같은 맥락인데, 저도 그렇지만 제 아이도 그렇고, 제 주변 학부모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는 것 중에서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돈에 대한 공부, 경제관념,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 대학원에서 이제 금융 관련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고, 그 대학원에 엄청 좋은 인재들이 있어서 그분들 도움으로 받아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했고, 이 교육을 더 크게 좀 확장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년이다 보니까 후배 기수들한테 물려주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이제 관심 분야가 교육, 문화예술 분야라 그쪽으로 제가 뭐 창업할 수 있으면 아직 비영리 단체를 제가 K컬처라고 하나 가지고 있긴 한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자녀도 중요하지만 세종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어쨌든 자녀를 키우시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는 잘했으면 좋겠다. 뭐 다양한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육관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교육관도 있겠지만 또 세종에서 다양한 활동들 하시면서 약간 변화된 교육관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애초부터 좋은 교육관을 가졌으므로 변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이제 약간의 환경에 따른 본인의 교육관, 네. 세종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참하게 활동했던 회원들이, 엄마들이 참하게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변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약간 방목하는 스타일이고, 저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컸고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독립적이라서, 그리고 저는 아이가 당부하는 말이 너의 몸을 해치지 않고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는 선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봐. 네,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저는 아이가 선택하는 게 지금은 뭐 옳은 선택처럼 보이지 않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선택한 건 무조건 옳다고 봐요. 그래서 좀 심한 말로 제 지인이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고 막 그러면, 너는 네 아이를 네 시선에 가두고 싶냐? 너는 너만큼, 네가 그렇게 잔소리해봐도 너만큼밖에 못 클 건데 그렇게 하고 싶냐? 저는 저보다 아이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더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크게 잔소리하는 거 없어요. 거의 방목이라서 큰아이가 엄마 나한테 신경 써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작은 아이도 그랬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엄마가 체크를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아니? 둘 다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딸이 둘이라서 아무래도 아들이랑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잔소리 거의 안 하고, 어릴 때는 제가 좀 잘 몰라서, 아직 어릴 때는 그랬지만 지금이나 아니면 참학 활동하면서는 거의 잔소리하고, 밥 먹을래? 안 먹는다 그러면 끝.
공부해라 소리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최소한 선생님께 예의는 지켜야 된다. 네. 이 얘기는 하죠. 네. 사실 제가 약간의 좀 논쟁으로 가져가고 싶은 것도 있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네. 그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하긴 한데 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네. 피해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 저는 예전에도 저도 그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이렇게 네. 누구의 내가 피해 주지 않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네. 좀 피해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혹은 또 그래야 또 도움도 주고 네. 이런 상호간에 그래야 연결되지 네, 않나 네, 네, 이런 네. 생각을 네. 사실은 살짝 하긴 해요. 저도 그 부분이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독립적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너 이거 해야 되지 않아? 아주 강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무슨 그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약간 그렇구나. 그렇지 않나. 일례로 아이들이 이제 소풍을 가는 날이었는데 엄마들이 애들 이제 등교시키고 카페에 모였어요. 근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아이들이 엄마들한테 전화가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만 전화가 안 와. 전화 내용이 뭐냐? 엄마 나 실내화 안 가지고 왔다. 실내화 좀 갖다 달라.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신발도 젖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게 2번이나 있었는데 2번 다 저한테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너는 왜 전화를 안 하니? 엄마가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자기 괜찮대. 그 부직포 있잖아요. 스모프 신발 같은 파란색. 첫 번째는 그거를 신고 다녔대. 너 창피하지 않았냐? 괜찮대. 그래서 그래 너가 창피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럼 괜찮죠. 네. 2번째도 그랬는데 2번째는 어떻게 했냐? 부직포가 없었대. 맨발로 다녔대요. 괜찮았냐? 괜찮대. 그래서 그럼 오케이. 근데 너무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안 해서 그 사실은 네. 뭐 꼭 남자 여자 아니지만 여학생 아이가 그렇게 쉽지 않긴 한데 사실. 네, 딸입니다. 네. 쉽지 않긴 한데. 아니 뭐 학교에서 뭐 가져다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반티도 안 입고 갔는데 갖다 달라고 전화하지 그랬냐? 혹시 엄마가 학교 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애가 3명 있는데 네. 제가 입학식 졸업식을 딱 한 번 갔어요. 그러니까 2명은 지금 대학생이고 1명은 고등학생인데 네네네. 이 고등학교 막내 중학교 졸업할 때 딱 한 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을 이렇게 살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막 자녀의 행복 이런 얘기 하다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은 자녀의 독립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지. 독립적으로 잘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신경 안 써주는 거 아니까. 부산 베스코에서 얼마 전에 그 K 일러스트니 작품 출품하셨다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그 개인 그림 전시회를 세종에서 했고 2번째 개인 전시회는 서울에서 했고 이제 뭐 3번째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이제 K 일러스트레이션 그 전시회가 있어서 명상을 주제로 한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